저희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평화는 사기다란 발언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나경원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핫한데 이번엔 어떤 발언이 이목을 끌었나요? 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북한 지도자 수석 대변인이라니 여당의 반응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즉각 법률 검토를 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 모독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극우와 반평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혐오의 정치이자 목리라며 나 원내대표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윤리위 제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홍영표 더민주 원내대표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입장들이 나온 것 같은데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참 죄명이 좀 과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21세기에 보기 힘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정치평론까지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두 팔을 들어서 이렇게 탁 나 한 건 했어 뭐 이런 네. 아주 인상 개선 장군처럼 만년의 미소를 띠면서 나 한 건 했어 뭐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본인의 연설론에서 이제 아수라장이 됐는데 말 그대로 네. 나오면서 한 건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된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말려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자면 나경원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삿대질하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내 멱살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판을 키우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이게 없어진 지 한참 된 네. 건데,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이제 국회 윤리에 제소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이게 나오니까 그 의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이 된 셈이에요. 네. 네. 의도라 함은 뭘까요? 그러니까 정치판을 2년 논쟁. 네. 2년 논쟁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네. 색깔로는 21세기에도 계속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으로 보면 2월 말에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결렬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청와대나 그 여당 쪽,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높은 기대치를 얘기를 했는데 결렬이 되니까 좀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실망한 이런 상황에서, 그죠? 실망한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를 곧 이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되는 게 도대체 뭐이냐. 이런 식의 어떤 자꾸 이제 따지기식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보수 언론이나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근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발언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 돼버린 거예요. 네. 국민들의 어떤 회의감,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표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국가 원수 모독죄 운운하면서 강력하게 또 대응을 하니까 지금의 어떤 전국을 민생 문제 해결 이런 쪽보다는 그죠? 이제 이념 논쟁 이쪽으로 몰고 가는데 더없이 좋은 이 소재가 된 셈이죠. 안 그랬으면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뭐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상. 네. 근데 민생 그 관련된 법안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어찌됐든 그 성과는 정부 여당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실제 그 민생에 도움이 되든 그렇지 않든 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든지 지금 경제 위기론을 유포시켜 가지고 정부 여당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자유한국당의 이 정치 전략과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이제 그 막아내는 효과도 있고 또 초점을 갖다가 다른 데로 흘리는 효과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복합적인 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네. 아니다 다를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뭐 처음으로 탄핵으로 처음으로 30%가 넘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로. 뭐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또 오차범위 밖으로 또 이제 더 높게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거나 좀 이렇게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나 대표의 발언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네. 신성한 국회에서 저런 식의 발언할 수는 있냐. 저건 국가원수 모독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설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국가원수제 그 모독 국가원수 모독죄 이런 걸 운운하면서 이렇게 국회 윤리에 또 회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른 국민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좀 과하다는 의견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민생 국민들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야당이 시비 건다고 여당이 거기 말려 들어가고 같이 멱살 잡고 서로 이제 욕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이제 볼성사나운 거예요. 네. 예. 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일개 국민으로서 느끼는 생각이 정말 이 색깔론 얘기하면서 이게 많은 지금 중요한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협치를 통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색깔론을 말하면서 이 지지율을 높이려는 그런 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략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한 대응은 현명한 대응은 제가 보기엔 그냥 간단한 논평 정도 하고 간단한 논평 정도 하고 무시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제 이거는 그 문 대통령 대통령 개인을 향한 비난일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 여당 더 나아가선 촛불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정치인들도 있겠죠. 꽤 많죠. 네. 네. 좀 확대 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무슨 말 한마디 나오면 거기에 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쵸. 생각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예, 예. 또 말 한마디 나오면은 또 그게 크게 보도화돼가지고 네. 불필요하게 관심을 많이 끄는 행동들 또 좀 네. 이날 국회에서 약간 몸싸움도 했더라고요. 네. 아유 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정치평론까지 해야 될 건 아니니까. 네네. 저희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